자, 벡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벡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죠. 그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을 보고 벡터라고 불렀죠. 그쵸? 그럼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할게요.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점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크기라는 거는 뭐냐?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 그걸 보고 크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방향은 그냥 A에서 B로 가는 방향. 옆에 표현이 안 되죠. 뭐 2개 정도 있으면 표현이 될 건데 벡터가.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방향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고 기호를 쓸 때 뭐라고 쓰죠?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썼죠. 그치? 그 다음에 크기를 말할 때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일단은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벡터의 합을 구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배웠죠. 그치? 벡터의 합. 그럼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내가 A라는 점이 있었는데 B라는 점까지 가는 벡터가 있었고 A라는 점에서 C라는 점까지 가는 벡터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벡터라는 거는 크기랑 방향만 똑같으면 다 같다라고 처리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들기로 했었냐면 얘를 갖다 이동하기로 했었죠. 그치? 얘를 갖다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해도 같은 벡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똑같은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더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 벡터에서 요 벡터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벡터의 합은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게 벡터의 합이었고 만약에 표현 방법 자체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A에서 D로 가는 그림상에서 봤을 때 A에서 D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 B에서 D로 가는 벡터의 합을 구해라. 근데 종점이 다시 시점이 되면 다른 점을 거쳐서 갔다라고 해서 그냥 시점, 종점,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연결해서 그냥 더한 값을 벡터로 써줘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쵸? 자, 이게 벡터의 합이에요. 다 이 개념들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뺄셈도 있었죠. 그치? 뺄셈도 있었는데 A에서 B로 가는 벡터에서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빼봐라.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만드는 벡터죠? C에서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되기로 했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으로 가는 벡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역으로 가는 벡터 얘기를 했는데 이 벡터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얘를 A에서 B로 가는 벡터에서 다시 C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마이너스 AC 벡터랑 똑같죠. 그치? CA 벡터가.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C에서 A로 A에서 B로 갔으니까 당연히 C에서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라는 점이 있는데 A, B 벡터에서 A, C 벡터를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종점 C에서 여기에 있는 종점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쵸? 그림으로 보면 자, 그래서 뺄셈이고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했었죠. 마찬가지로 덧셈도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이런 식으로 보다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은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치? 실수배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보면 그러면 실수배는 뭐였냐면 내가 방향은 똑같이 유지하는 상태에서 벡터의 크기를 조정하는 게 실수배였죠. 그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실수배는 뭐 그냥 K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실수배라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의미가 그치?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의미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실수배와 평행하다라는 말은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A 벡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실수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K 값이 양수면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K 값이 음수면 반대 방향이고 그쵸? 만약에 K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0벡터가 되는 거죠.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는 벡터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숙제를 냈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1번부터 시작을 해서요. 근데 뭐 1번부터 개념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6번부터 뭐 한 18번 정도까지인가 풀어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6번부터 18번 정도까지 풀어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해봅시다. 알겠죠? 하나씩 볼게요.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니네들이 적응을 못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보자마자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똑같은 문제들이고 쌤에서 비슷한 거 많이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쫄지 말고 풀어보자. 봐봐. 일단 8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8번.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8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지금 P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B 벡터가 있고 P에서 C로 가는 벡터도 있고 P에서 D로 가는 벡터도 있는데 이게 C에서 A로 가는 벡터. 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옳은 것들을 다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봐봐. 야, 이거 딱 만나자마자 이거 옛날에 1학기 때 다 1학기가 아니죠. 언제 했죠 이거? 1월 달에 했죠. 그치? 지금 2월 달인데 1월 달에 그것도 중순쯤에 그치? 열심히 했던 내용입니다. 봐봐요. 보자마자 뭐 하고 싶은 거 혹시 있니? 오른쪽. 그치, 오른쪽. P. 얘를 갖다가 그치? 왼쪽. 다 P로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얘는 혼자 시점이 C니까 얘를 아까 배웠던 뺄셈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좀 표현을 달리 해봅시다. 뭐라고 쓰는데요? P에서 A로 가는 벡터에서 빼기 P에서 C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PA하고 여기는 PA하고 둘이 서로 사라집니다. 그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PC를 넘길게요. PC를 넘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P에서 B로 가는 벡터랑 P에서 D로 가는 벡터의 합이 마이너스 2배의 PC의 벡터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와요. 그치? 또 이쁘게 다시 쓰면은 얘를 2배의 C에서 P로 가는 벡터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직사각형 ABCD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다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P라는 점이 그러면 도대체 내부에 있을 건데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정리하는 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정리한 거 기억은 맞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의미를 찾아봐야 돼. 근데 얘는 PB에서 PD를 더한 값이랑 그지? 그럼 이게 벡터가 될 건데 얘랑 그 다음에 여기는 C에서 P로 가는 벡터가 실수배에서 같은 값이 됐으니까 둘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평행하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여기 PB와 PD를 더한 그 벡터가 그치? P에서 출발해서 어떤 점으로 가는 그 벡터가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누구랑 똑같은 직선 위에 있을 거냐면 CP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종점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C라는 점하고 일직선 위에 있을 거다 그 얘기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요. 봐봐. 내가 P에서 B로 가는 벡터하고 여기서 P에서 D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2로 나누면 이게 C에서 P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써지거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둘이 서로 그치 중점이라는 소리지.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B랑 D의 가운데점을 찾으세요 이 얘기야. 그러면 B랑 D의 가운데점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 있을 건데 그치?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시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시점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랑 여기에서 말하는 시점 P랑 그 다음에 여기 종점이 갈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C랑 다 일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P가 있을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얘하고 간 벡터하고 그 다음에 C에서 P로 가는 벡터하고 서로 같은 벡터다 이렇게 돼 있잖아. C에서 P로 가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서로 같은 벡터래. 크기도 똑같대. 그럼 여기 사이에 어디 있을 거냐면 중점이 있겠지. 그래야 C에서 P로 가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PD와 PB 벡터의 합의 반이 요 벡터하고 크기가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P라는 점은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M이라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중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야.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찾았죠? 자, 그래서 P라는 점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거 풀어볼게요. 이제 니은에서는 뭐 물어보고 있냐면 니은에서는 A에서 P로 가는 벡터가 누구랑 똑같다고 돼 있냐면 A에서 C로 가는 벡터의 4분의 3배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거나 A에서 C로 가는 거나 둘 중에 일단 평행한 건 맞아요. 그치? A가 여기 있을 거니까 A에서 C로 가는 벡터, A에서 P로 가는 벡터 둘이 서로 평행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배 했는데 4분의 3밖에는 안 될 거다 이 얘기야. 근데 4분의 3이 맞아. 그치?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만큼은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3대 4의 비율을 가지니까 전체 4개 중에 3개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야.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러면 디귿. 디귿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각형 ADP요. 사각형 ADP가 삼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가 8이래요. 얘가 3이면. 해볼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 넓이가 3이래. 그럼 얘는 넓이가 얼마야? 얘가 넓이가 3이래. 얘는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4잖아. 답은 얼마야? 8이지.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어려워요? 다 했던 거죠? 그치? 쌤에서 했던 거예요.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뭐가 또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거 12번까지. 다 기출문제 아니에요, 얘네들은. 일단. 알겠죠? 있었어요, 혹시? 풀다가 어렵다. 한서 있었니? 11번. 11번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해봐요, 지금. AB가 4고요. BC가 6인 직사각형. 자,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얘가 4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C인데 6입니다. 4고.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근데 이 직사각형 위에서 같은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봐봐. A에서 P로 가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3배의 PB 벡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2P D의 벡터인데 얘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래. 한 번 더 연습하자는 거네요. 그치? 자,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뭐 하고 싶니? 그치? 이것 좀 바꿔줘야 되겠지, 그죠? 그쵸? 얘는 PB 벡터 마이너스 PA 벡터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P로 시작하게 바꿔주면 마이너스 PA 벡터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3PB의 벡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PD 벡터다. 자, 이렇게 생긴 P라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PA 벡터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PA 벡터랑 둘이 서로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B 벡터도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2배의 PB 벡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2PD의 벡터니까 2배의 DP 벡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P에서 B로 가는 벡터랑 그 다음에 D에서 P로 가는 벡터가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지.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이거 넘어갈 때? 근데 D에서 P로 바꿔버렸어 그냥.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P라는 점은 어디에 있을 거냐 이거야. 둘이 서로 일단은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 되는데 크기는 같아야 돼. 그치? 실수를 했으니까 평행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한 점에서 B로 D로 평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밖에 없고.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P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각선의 중점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PBC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요거.
아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높이 얼마겠어요? 2겠죠. 넓이 얼마겠어요? 6이요. 돼요 이해? 네. 예,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 되겠죠? 아,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있죠? 공간 지정 능력 필요 없다고. 기억나요? 미안해요. 10번 풀랑은 필요해요. 근데 이 정도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예, 넘어가죠.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13번 풀렸죠? 그죠? 안 풀어 아니 혹시? 12번까지. 네, 알겠어요. 빈칸 채우기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13번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봐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15번은 핵이에요. 네, 이거는 핵이고 별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일단 풀어는 줄 텐데 별로고. 16번 한번 해보죠. 됐어요? 이거 풀려요? 안 해봤다고 했죠? 네, 내가 할게요. 자, 봐봐요. 일단 같이 해보자. 봐봐. AB가 8이래요. AB가 8이고요. 그 다음에 BC는 6이래요. 자,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어. 근데 자 여기에 있는 선분 A, B, C, D가 있는데 읽어볼게. A, B랑 C, D의 중점을 찍으래요. A, B의 중점 여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 D의 중점 여기에요. 자, 얘가 2고 얘가 F예요. 그 다음에 다시 DA의 중점. DA의 중점은 여기겠죠? G죠? 그 다음에 다시 BD의 중점이에요. BD의 중점이면 B랑 D랑 연결해서 중점이니까 여기겠죠. 직사각형 한가운데. 자, 대각선의 교점 여기가 될 겁니다. 근데 CF를 지름으로 하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원을 그리세요. 그렸죠? 이 문제 봐봐요. 되게 쉬워요. 이거 봐봐. 자, 원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시켰냐면요. 2에서 G로 가는 벡터랑요. 그 다음에 플러스 H에서 P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근데 원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그냥 P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서로 더한 다음에 그 크기에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그럼 봐봐라. 이거를 갖다가 더해서 벡터 하나로 바꿔줘야 내가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근데 2G라는 벡터는 어디에 있냐면 2에서 G로 가는 벡터는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 그치? 그 다음에 H는 어디에 있냐면 H는 요점이 H인데 H에서 P로 가는 벡터는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치? 야,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고 싶으면 내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점을 일치시키면 H라는 점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P가 멀리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기가 좀 그러니까 얘를 한번 움직였다라고 쳐볼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애랑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좀 모양이 빠져. 그치? 그러니까 일로 옮기면 어때요?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면 어때요? 그 다음에 H에서 P로 가는 벡터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냐면 그냥 B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가 돼요? P로 가는 그냥 이렇게 생긴 벡터가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B에서 P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B라는 점, 요 꼭지점에서 여기 원위에 있는 한 점으로 갈 건데 그때 거리를 가장 멀게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뭘 이용해주는 게 좋겠어요? 원의? 중심을 이용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있는 원에서 중심까지 간 다음에 제일 멀리 있는 거는 여기서 그대로 반지름만큼 더 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니까 2를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B에서부터 여기 있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얼마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대 3대니까 루트 10이니까 얘는 2루트 10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라고? 2루트 10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별로 안 어렵죠 생각보다. 그치? 됐어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라는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막 좌표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위치 벡터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17번은 풀어봤었는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다 기억나요. 답 기억나죠? 그치? 이거 언제 풀었죠 우리? 그 자이요. 쌤이 시험 내신 거 아니에요? 그 프린트로 주신 게 뭐지? 그게 자인가? 내가 이거를 어디서 풀어줬거든? 쌤에 있었나? 시험, 아니요 쌤 자이 시험 보실 때 네. 어려우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벡터 아, 네네네. 기억났어요. 네. 그랬나? 기억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개의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개의 원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서로 외접한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반지름의 1인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그냥 이거 시험지에서 하나 냈었군요. 그죠? 네. 아, 그랬구나. 어쩐지 좀 풀어본 것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원을 그려요. 답만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접하게 원을 하나 그리세요. 그쵸?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접하도록 원을 하나를 그리죠. 됐죠? 이 정도면 잘 그렸죠? 자, 왜요? 이 정도면 잘 그리지 않았냐? 앞에서 그냥 잘 그렸어. 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여기가 A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을 접하는 점이 A고요. 자, 이 점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여기 세 번째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P랑 Q라는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단순해요. A에서 P로 가는 벡터하고 A에서 Q로 가는 벡터하고 합을 구하래요. 그치?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쵸?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봐봐요. A에서 P로 가는 벡터를 내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A에서 Q로 가는 벡터도 내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가 최대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원 위에 있는 점이 나오면 원 위에 있는 점이 나오면 항상 중심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P라는 점, 그러니까 세 번째 원 위에 있는 P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 이 원의 중심을 아마 활용해야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도 활용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내가 5라고 놓고요. 얘를 5-라고 이렇게 놨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A에서 일단 5로 가는 거는 고정시켜 놓고 5에서 P로 가는 벡터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5에서 5-로 간 다음에 5-에서 Q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고정시켜서 표현이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얘를 A에서 5로 가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A에서 5-로 가는 벡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벡터가 누가 있는 거냐면 OP 벡터랑 그 다음에 OQ 벡터는 O-Q겠죠. O-Q 벡터는 얘네들은 움직이는 벡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그 대신 움직이는 대신 뭐가 일정해요? 크기가 일정해요. 반지름으로. 크기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벡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일단 요 벡터부터 먼저 표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5 벡터랑 그 다음에 A5- 벡터랑 둘이 서로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중점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리고 요 길이의 몇 배라고 하면 돼? 2배라고 하면 되죠. 이해돼요? 이 길이의 2배라고 하면 돼. 여기에 있는 A5 벡터랑 A5- 벡터랑 서로 더한 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 벡터의 2배야. 맞잖아. 표현 설명 만들면 2배.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들을 다 사용할 건데 자,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럼 얘가 길이가 다 2가 되니까 뭐예요? 이게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의 중점에서 또 다른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뭐해? 평행하지. 그리고 길이도 다 같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가 되고 근데 이거의 크기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크기가 4이고 방향도 결정된 벡터에다가 요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크기가 1인 벡터의 합을 최대로 만들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합이 가장 클 것이냐? 여기에서 그대로 평행하게 붙이면 크기가 제일 크겠지. 그대로 방향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크기가 그대로 1로 갖다 붙으니까 최고 크겠지.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면 얼마가 될 거예요? 야, 물론 여기 4까지 간 거야. 4까지 간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5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6이 되잖아. 이게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제일 클 때 얼마예요? 6이에요. 예,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어렵죠? 예,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됐어요, 이해? 그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18번.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우리. 그치? 자, 18번 문제도 풀어봅시다. 18번 문제는 1번 보면 그림과 같이 평면 위의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4인 반지름이 4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P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 P에서부터 C까지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10으로 일정하대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들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PQ라는 벡터예요. 기억에 보면 P에서 Q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P고 원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 Q예요. 그치? 자, P에서 Q로 가는 벡터에서요. 그 다음에 P에서 C로 가는 벡터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숫자가 제일 먼저 보이니까 PQ 벡터의 크기가 PC 벡터의 크기의 5분의 7배구나 라는 거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그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다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실수배인데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졌죠. 그러면 실수배에서 같아졌다는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야? 둘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 P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도 P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P, Q, C는 다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직선 위에 있게 만들려면 점은 Q가 될 수 있는 점은 요 점 아니면 요 점 두 개밖에 없어요. 원이 있는 점 중에는. 그치? 근데 문제는 PC보다 더 길어지라고 한 거잖아. 지금 얘보다 길이가 더 길어지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 Q예요. 지금 이 문제 기억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면 4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10이잖아. 그러면 P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10이고 P에서 Q까지 거리는 얼마일 거냐면 14가 되니까 5분의 7배가 맞죠? 그러니까 답 맞아요.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크기도 크기지만 이건 P하고 Q하고 C가 일직선 위에 있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얘기가 일단은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평행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자, PC에서 C에서 Q로 가는 벡터의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PC 벡터에서 CQ 벡터를 빼래요. PC 벡터는 이거거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얘랑 누구를 빼라고 돼 있냐면 C에서 Q로 가는 벡터를 빼래요. C에서 Q로 가는 벡터를 빼는 건데 자, 빼볼게요. 그러면 근데 니은은 보니까 조금 조작을 해봅시다. 어떻게 조작을 해볼까 하냐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재밌는 게 PC 벡터는 크기가 10으로 정해졌죠. 그 다음에 C에서 Q로 가는 벡터도 크기가 4로 정해졌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뺄셈이다라고 했으니까 시점을 좀 일치시켜보면 C에서 P로 가는 벡터로 바꾸면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Q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했으면 또 마이너스죠. 근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고 없애도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C에서 P로 가는 벡터 플러스 C에서 Q로 가는 벡터에 자 이렇게 생긴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C에서 P로 가는 벡터랑 그 다음에 C에서 Q로 가는 벡터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면 빼게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면 빼게 되니까 온전히 빼면 답이 얼마가? 6이 되는 게 제일 작은 값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 읽어보자.
디귿은 이렇게 생겼어요. P에서 Q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C에서 Q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곱했더니 재밌는 게 P에서 C로 가는 벡터의 제곱과 서로 같은 값이 나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럼 누가 빗변이에요? PC가 빗변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빗변이지. 디귿에서는. 그러면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냐면 PQ랑 CQ인데 Q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냐면 둘이 서로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PQ랑 CQ가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CQ는 반지름이고 이거는 밖에서 그은 선이거든요. 걔네들이 수직을 이루려면 접할 수밖에는 없죠. 여기가 Q입니다. 여기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접한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쉽네. 이거 10이라며 이거 4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이거 얼마인지 계산만 하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84. 예, 루트 84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2루트 22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PQ라는 벡터의 크기가 2루트 21 나온다는 얘기는 참이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18번 문제. 이해됐죠? 자, 봐봐요. 벡터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확인하는 문제들, 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15번은 헬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풀어줘요? 내분점 2번 해서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건데 예, 그냥 별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벡터 중에서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치 벡터라는 거는 뭐였냐면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점을 5라고 모든 벡터들을 다 시점을 5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A라는 점이 있었는데 5에서 A로 가는 벡터나 여기 있는 요 좌표 아니면 요 평면 위에 있는 점 A나 시점이 모든 벡터가 5로 일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점이나 요 벡터나 1대1 대응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점을 벡터처럼 취급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A 벡터가 있는데 이거 벡터죠 물론 당연히. 그치? 요 A 벡터는 점 A가 점 A의 시점 5에 대한 위치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점 A를 벡터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평면 위에다가 시점을 하나로 고정시켰을 때에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는 뭐가 있냐? 자, 그러면 B라는 점이 나왔을 때도 요것도 내가 B 벡터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시점이 5로 일치된 상태에서 위치 벡터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답이 뭐라고 나올 거냐?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위치 벡터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지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점 A를 벡터로 취급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벡터가 나와도 그냥 점처럼 생각해라 이 얘기죠. 그럼 한마디만 더 하면 뭐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걸 좌표 평면이라고 쳐버리면 결국 여기에 있는 점의 A1, A2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의 좌표가 그냥 벡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A 벡터를 A1, A2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성분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서 다시 더하기나 빼기나 실수배나 이게 다 자연스럽게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해서 다 처리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위치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성분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위치 벡터를 배우고 나면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웁니다. 중요한 표현을 하나를 배우는데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내가 요 두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점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말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점의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분점하고 그 다음에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봐봐. 이게 재밌는 게 외분점 얘기를 왜 항상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녀석에 내분점을 찍었다? 이해돼요? 내분점을 벡터로 표시를 했어. 돼요? 그러면 봐봐. 요 점을 포함해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다 표현이 가능하지. 실수배하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럼 외분점으로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찍었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다 실수배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두 벡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좌표 위에 있는 아니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벡터로 표현이 다 가능하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물론 막 너무 심한 데로 가진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요 선분 위에 있는 점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 있는데 내분점, 외분점 그러니까 내분하는 벡터, 외분하는 벡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간 그 녀석들이 표현이 가능한데 내가 그 내분하는 벡터를 P벡터라고 할게요. P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A랑 점 A와 그다음에 점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혹은 위치 벡터를 P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P벡터를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식이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M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여기는 B벡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 곱하기 A의 벡터다 이렇게 되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죠? 위치도 잘 봐.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읽어도 되죠? B와 A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혹은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보고 내분점이라고 부르고요. 외분점을 내가 Q벡터라고 하면 외분은 똑같은 비율로 외분했다고 할게요. M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얘가 내분 그 다음에 Q가 외분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점도 있죠. 중점은 M벡터라고 할게요. 중점은 M벡터라고 하면 이거는 1대1 내분이니까 그냥 빠르게 쓰면 2분의 A벡터 플러스 B벡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만 합시다. 뭐냐면 나 좀 봐볼래? 얘랑 이렇게 둘이 숫자 더하면 얼마니? 2이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한번 더 줄게. 봐봐.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P벡터가 있는데 얘가 M,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거 N하고 M하고 더하면 1이 나왔어요. 이 숫자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점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했는지? 자, A랑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M하고 N하고 더해서 1이 나왔다? 그럼 걔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봐봐. M-N분의 M이죠? M-N분의 마이너스 N이죠. 둘이 서로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M 플러스 N분의 M이죠? M 플러스 N분의 N이에요. 둘이 서로 더하면 또 얼마예요? 1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둘이 서로 더하면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이라는 얘기야. 더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그건 AB라는 직선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됐죠? 자,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M하고 N하고 더해서 1이라고 할게요. 근데 M이라는 숫자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요. N이라는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이것도 상황을 보여줄 테니까 봐봐. 내가 여기 O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이 서로 더해서 1이니까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이야. 그치? 그럼 그런 애들을 죄다 보면 이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M이 양수다, N이 양수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양수로 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 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분점 안에 있는 점일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m이 0보다 크거나 같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상황을 다 조사를 하면 여기 성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랑 b랑 연결한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냥 더해서 1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나는 이거를 갖다가 a랑 b를 연결한 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에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항상 m하고 n하고 더해서 1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우리는 직선 위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특히 얘네들이 양수면 나는 3분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다 모은 자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조금 더 해보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요. m하고 n하고 더해서 1이 아닌 경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m하고 n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들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m하고 n은 전부 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죠? 그러면 가장 클 때가 1인데 1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되는 거야? 그냥 성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일 작은 상황이 0일 건데 0 넣고 0 넣으면 그냥 출발도 안 한 시점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내가 이거를 가장 큰 상황을 만들면 m을 가장 크게 만들면 m은 1일 거고요. n은 0일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냥 m이 1이고 n이 0이면 그냥 a 벡터랑 똑같아지죠. 반대로 하면 b 벡터랑 똑같아지죠.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성분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이런 성분들 안에 있는 자체에 있는 점들이 다 만나겠죠. 결국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 세 번째 모양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이라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가 만들어질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m하고 n하고 가장 클 때가 1이고 1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5a 벡터 더하기 5b 벡터니까 결국에는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가지고 요 점까지가 요 벡터가 되는 거 맞죠? 요 벡터의 요 점이 이제 p 벡터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m을 제일 크게 하고 n을 가장 작게 해볼게요. 그럼 누가 돼요? 5a 벡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똑같이 얘를 0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쭉 키우면 여기 있는 성분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까지 키우고 m은 가만히 0으로 있으면 여기 있는 성분들이 다 선택이 되겠죠. 이해돼요? 만약에 2분의 1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m을 2분의 1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생긴 벡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로 계속 키우잖아. 그러면 0일 때는 요 벡터고, 자, 그 다음에 1까지 갔다라고 하면 요 평행사변형에 있는 요 점까지, 요 안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얘는 삼각형 ABC가 되고, 얘는 삼각형 OAB가 되고, 얘는 얘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알겠죠? 얘를 C라고 보면 OABC. 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벡터가지고 막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더해서 1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양도 이따가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 벡터 얘기는 이 정도가 돼요. 알겠지? 자, 내분점, 외분점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자취 얘기가 조금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자취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점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은 한번 연습하는 문제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해보세요. 알겠지? 자, 19번은 한번 해보시고 20번도 뻔한 문제인데 그냥 얘는 한번 풀어보죠. 마름모가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마름모인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B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로 갔어요. 자, 여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찍으래요.
그 다음에 CD에 중점을 찍으래요. 그래서 얘는 점 이름이 N이고요. 얘는 점의 이름이 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고, 자 이쪽으로 길이가 같아지는 그리고 여기 있는 벡터를 A 벡터, 여기 있는 벡터를 B 벡터.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A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표시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면 A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표시해봐라 이거죠? 근데 얘는 B와 C의 뭐예요? 중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냥 2분의 A에서 B로 가는 벡터에다가 더하기 A에서 C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A 벡터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치? 근데 문제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치? 얼마야? A 벡터 더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비슷해. 야 생각을 해봐야지. A 벡터 더하기 그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자 평행삼용 말은 뭐 그치 그러네. 자 그러면 봐봐. 결국 얘는 무슨 계산을 하려는 거냐면 2분의 A 벡터하고 그 다음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하고 계산하라는 뜻이지. 그럼 얘는 답이 A 벡터의 플러스 2분의 1 B의 벡터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N으로 가는 벡터 얘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바로 할게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얘들아 잘한 거 맞죠? 잘했네요. 자 A에서 N으로 가는 벡터도 마찬가지로 AC 벡터와 AD 벡터의 중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쓰면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B 벡터. 그러니까 얘는 답이 2분의 1 A의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자 더하래 둘이 서로. 그럼 더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 곱하기 A의 벡터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B의 벡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표시한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풀란 뜻이에요. 어려워요? 네.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포기한다. 2번 열심히 하는 척하다 포기한다. 3번 인정한다. 인정한다 답이에요. 그치? 일단 인정해야 돼. 4번 열심히 한다. 답정 넣어줘. 4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 해봐야지.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좀 재밌어 보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 재미없어요. 재밌어 보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22번 한번 해볼까요? 23번, 22번부터 먼저 하고 한번 합시다. 자, 22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있는데 3루트 10이래요. 그리고 BC는 4루트 10이고요. 자, 얘가 3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4루트 10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수직이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에서 A로 가는 벡터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P 벡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PC의 벡터예요. 근데 이게 0 벡터가 나왔대요. 자 이걸 만족했을 때 PC 벡터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쵸? PC의 벡터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데 나 하는 거 봐봐. 어떻게 하나? 일단은 얘를 넘길 거야. 마이너스니까 보기 싫어. 넘긴다. 그러면 P A 벡터가 있고 2배의 P B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6 곱하기 PC의 벡터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잘 봐. 여기가 1이지 여기가 2지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얼마지? 3이지. 그럼 내가 얘를 얼마로 나눠? 1 플러스 2인 3으로 나누면 이게 무슨 점이야? 내분점이야. 그치? 됐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P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종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를 2대1로 나누니까 3등분을 하신 다음에 요 점이 되겠네요. 이 점이 마지막 점이야. 그치? 이 점이 도착점이고 P는 아직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 이제 3으로 나눴으니까 2가 됐어. 그치? 근데 그 녀석이 PC하고 평행해. 됐어요? 이해? PC하고 평행해. PC 벡터랑 P 모 얘 D라고 할게요.
얘는 결국에는 PD 벡터하고 이 PC의 벡터하고 둘이 서로 방향이 같고 크기는 얘가 2배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D가 얘예요. 얘. 이게 종점이니까. 그럼 P라는 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일단은 CD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는 맞지. 이해돼요? 근데 PC라는 선분의 길이를 2배 해야 P에서 D까지의 길이가 돼. P라는 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상상해봐. 빨리 어디에 있어? P라는 점은 어디에 있어? P에서 C까지의 거리야. P에서 C니까 만약에 P가 안쪽에 있다고 쳐봐. 이렇게 가야 돼. 그럼 D는 저기 있으니까 PD는 이렇게 가니까 방향이 다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부호가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건 아니야. 그치? 중간 그러니까 아니 여기 위에는 없어. 왼쪽 여기 위에는 없고 그러면 왼쪽이라고 해봐. 야, 일단 여기 안에 없어.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P가 있으면 PC잖아. 네. 이 PC는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럼 PD는 이렇게잖아. 네. 방향이 다르잖아. 같을 수가 없다고.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한쪽에.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럼 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 왼쪽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 나 봐봐. 그럼 PC의 2배는 더 길잖아. 그게 PD래. 이쪽도 아니네. 그치? 참 잘 못 찍네요. 뭐를 여기에요. 아 P에서 C로 가는 벡터의 2배가 P에서 D로 가는 벡터야. 이 얘기였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P가 있고 얘랑 길이가 서로 어때? 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PC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야 P에서 C까지의 길이는 결국 C에서 D까지의 길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3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루트 10이야. 이제 산수마다는 돼. 1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4, 16, 160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씌우고 제곱하면 그게 답이에요. 170이 답이죠.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그림을 계속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알겠지? 계산으로만은 안 되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25번. 한 변의 길이가 9인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점 P가 자 이거를 만족한대요. 이거를 만족할 때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봐봐. 이건 좀 변형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얘네들 만든 거고. 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봐봐. 이 T가 있고 AB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1-3t가 있고 그 다음에 AC의 벡터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요. 다시 t가 누구보다 작냐면 3분의 1보다는 작아요. 그치? 내 말 이해됐어요? 자 얘가 0하고 3분의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일 때는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는 얘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0하고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내가 0을 넣으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2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그치? 그러니까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얘네 둘은 더하면 1은 절대로 안 넘어. 1일 수도 있고 1을 넘지는 않아. 그치? 1을 넘지는 않는 상태에서 얘가 3분의 1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뭐냐면 3배를 해요. 그럼 얘는 0이죠. 3배를 하면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나는 요 3t를 갖다가 예를 들면 p라고 바꿀까요? p라고 한번 해봅시다. 3p를 갖다가 t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이게 거의 집착 수준으로 푸는데 봐봐. AB 벡터가 있지? 그 다음 얘는 이제 1-p라는 값이 되고 AC 벡터인데 자 미안해요 이거 틀렸어요. 자 봐봐. 그럼 내가 지금 3t를 p라고 놨기 때문에 p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t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p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됐죠?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봐야 돼. 더해서 1이 돼 안 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더하니까 1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1이 돼야지만 내가 성분으로 만들 수 있지. 그렇잖아. 아까 배웠잖아. 1이 돼야 성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봐봐.
얘가 왜 이게 안 되냐면 얘가 P가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얘가 P면 P 1-P니까 더하면 이게 되잖아.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P를 그대로 쓰고 3분의 2는 안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야. 그럼 딱 선분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딱 선분이잖아.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삼각형 그려볼게.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A에서 B로 가는 벡터의 3분의 2니까 3등분 하신 다음에 3분의 2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가는 벡터가 하나 있고, A에서 C로 가는 벡터니까 요렇게 가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P와 1-P고 여기는 이제 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P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내분점인 P라는 벡터를 찾으라는 뜻이었어. 그치? 내분점이 되는 벡터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걔네들은 다 어디에 있을 거야? 요 위에 어딘가에 있겠지. 자치를 다 모으면 결국 뭐가 돼요? 여기에 있는 선분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 찾기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를 찾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분의 길이가 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는 9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몇 도냐면 60도죠. 됐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찾기 하는 거고요. 조금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9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 중점이 있을 건데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길이는 일단 2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2분의 9 루트 3이 되는 게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었기 때문에 요 선분 파란 거,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3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3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비율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1대 3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은 27고요. 더하면 28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루트 28이다. 이렇게 생긴 값을 갖는 게 맞죠. 47에 28이니까 2가 약분돼서 3루트 7이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그치? 예, 그래서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3루트 7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공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두 공식을 안 배워서 못합니다. 알겠지?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문제들이 몇 개 나와요. 성분 얘기. 성분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긴 진짜 행복해요. 성분끼리 서로 봐봐. 자, 성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아까 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성분 내가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성분을 A1 그 다음에 A2다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점을 여기다가 설정하고 좌표평면의 원점이라고 취급하면 이런 점이 이제 A1, A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놓으면 이 벡터가 이제 A 벡터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점을 뭐 예를 들어 B라고 하면 이 점은 좌표로는 B1, B2다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근데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B라는 벡터를 만들면 이게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점 B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시점 5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는 B 벡터를 성분은 이제 B1, B2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A라는 벡터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단위 벡터처럼 이 원이라는 크기가 1인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다음에 E2라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위 벡터 같은 애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 벡터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요 A 벡터는 A1만큼 E1 벡터를 가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A2만큼 E2 벡터를 가면 되고요. 걔네 둘이 서로 더하기 하면 됐죠? 연결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A 벡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따서 성분으로 썼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분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했을 때 그냥 A1하고 B1을 더하거나 빼고 A2하고 B2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면 된다. 됐죠? 이렇게 성분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면 그게 벡터끼리 서로 더하거나 뺀 거다. 이런 얘기를 배우는 거고 내가 만약에 A 벡터가 있는데 얘를 실수배를 했다. 그러면 K 곱하기 A1의 벡터가 되는 거고 K 곱하기 A2의 벡터다. 아 뭐래요? 성분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수배도 그냥 성분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내력까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할 건데 여기는 정말 행복해요. 예, 우리한테 1번에서 3번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문제들이 있냐면 이거 연습하라고 어디까지 있냐면 이게 대부분 한 40 몇 번이야 40번 때까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예, 40번 때까지 거의 비슷한 문제 44번 정도까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45번부터 살짝 난이도가 높아져서 예, 45번부터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51번까지 쭉 어려운데 51번까지가 좀 어려운데 예, 거기까지 숙제라고 합시다. 알겠죠? 51번까지 예, 51번까지 숙제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내적 관련된 얘기 해보자고. 알겠지?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성분 얘기는 쉬우니까 앞에 있는 문제 내분점 만드는 얘기들 있죠? 예, 그것만 좀 신경 써서 풀어보면 예, 될 거고 얘들아 어려운 거 알거든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되는지 계속 생각해봐요. 니네들 힘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 늘어. 됐어요 이해? 예, 좀만 쉬다가 다시 하자.